오늘 일부에서는 할 얘기가 많죠. 평창 올림픽 이야기로 한번 가득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평창 올림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창 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일단 뭐 평창 올림픽 초반 이슈는 김여정이 올킬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좋은 일이지 뭐.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랄하는 새끼는 미친 새끼들이야. 이번에 네. TV조선에서는 뭐 김여정이 배가 볼록하네 뭐 이따오 얘기까지 뭐 임신 일이 이 개새끼들 정말 진짜 쓰레기들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TV조선은 이번에 북한 응원단이었나요? 네. 예술단이었나? 그 숙소 밖에서 TV 온다고. 한국 TV 본다고 그걸 또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좀 땡기고. 어떤 또 언론에서는 임종석이래, 씨발. 김여정이가 그 방명록 썼잖아요. 네, 그 네. 방명록이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게 글씨를 이렇게 썼어. 그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야? 필적 감정? 이거 성격을 뭐 필적으로 하고. 그 남보다 위에 서서 나를 우월한 느낌.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야, 대단하다, 니들. 아니 방명록 쓰는데 글자가 조금 위로 그러니까. 올라갔다 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준 필체라고. 이게 뭐야? 기사거리가 진짜 없는 걸까? 그 검사 출신의 그 필적학 전문가 변호사님이 뭐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보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 그냥 잘 되라고 좀 축하해주지. 그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재뿌리려고. 별지랄을 다, 아유. 지금 쓰레기 불안한 새끼들.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막식도 굉장히 잘 됐고 그럼요. 또 지금 분위기 좋고 또 개막식 재밌고 경기도 재밌고 진행이 굉장히 깔끔해요. 생각보다 우려와 달리. 그래서 이거 망해야 되는데 이거 망해야 지금 뭐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는데 그걸 못할까봐 지금 굉장히 좀 배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흠집 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도 올림픽만 제대로 잘 치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걸 배 아파하고 두 번째로 성적이 좋으면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것도 배 아파하고 세 번째로 지금 북한이 왔잖아요. 네. 북한이 왔는데 김여정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돼. 그 배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북한에서 파격적인 인사들이 안 오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 홀대하고 막 이런 걸 그러니까 바랬었는데 뭐든 깎아내리려고 지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씨발 뭐 김일성 마스크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별 지랄을 다 하고 있다 진짜. 아니 상식적으로 저는 딱 그때 아시안 게임인가요? 딱 그때 우리 동네야. 그 현수막 그 예천내에서 있었던 일이야. 비 맞는다고? DJ 형이랑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아시안 게임인가 뭘 확실히 말하는데 그랬어. 2010년 아시안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DJ랑 그 김정일이랑 악수하는데 비 맞고 있었거든. 그거 내려가서 철철 울던 애 아니야. 그런 애들이 씨발 김일성 마스크를 써? 목 잘린 마스크를? 거기다 눈에 빵꾸 뚫어가지고 기상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거를 제가 마스크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뒤집어 놓고. 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제 종편 프로그램 원래 출연하는 날이어가지고 두 군데를 이제 들렀다 왔는데, 네. 이제 또 이슈이니만큼 탈북자들이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같이 들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거는 김일성 가면일 수가 없다. 그럼. 말도 안 되고, 말이 안 되지. 김일성 가면이라고 말한 사람은 북한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다라고 하면서, 안찬일 소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하태경하고 엄청 싸웠다. 그런 거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더라라고 하면서 나는 모르면서 얘기한다. 뭐 이런 그 힐난을 했는데 그뿐 아니라 다른 그런 탈북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조중동 보수 종편이 참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는 거죠. 이건 아니다. 네, 심지어 탈북자들이 다수 출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물어보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최고 존엄의 문제인데 최고 존엄의 목만 딱 떼어서 한다는 게 말이 돼? 그 말도 하더라고 탈북자들이. 그럼. 말이 안 된다. 목만 자른다는 걸 조차 생각할 수가 그럼. 없다. 단체로 아우지를 원하지 않는 이상. 예천에 그 당시 그 대구 유니버시아드네요. 아시안 게임이 아니고 하여튼 뭐 유니버시아 대회 때인데 이게 누가 봐도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노컷뉴스에서 기사를 썼잖아요. 네. 그것도 웃긴 게 기사를 쓰면 지 내피셜에서 기사 쓰면 안 되지. 북한 응원단한테 사실은 거쳐야지. 그거를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도국 소속의 보도국 소속의 기자는 아니고 사진 찍어서 이제 송고를 하는데 보통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목 달아서 보냄에 있어서 그렇게 뭐 논란이 되거나 위험한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또 주말이기도 해서 사진을 찍고 제목을 스스로 달아서 어떤 데스킹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 문제가 터진 거를 이제 회사도 알게 됐고 이제 삭제를 한 건데 CBS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 있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뭐 한번 엎질러진 물이 어떻게 수습될지 이거는 제작 이제 그 경영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아 역시 CBS 출연진이니까 조금 더 위죠. 사측의 입장을 준비해 오셨네요. 그러게요. 아니 준비가 아니라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제 일도 잘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예, 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노래 거기서 왜 그러면 그 김일성 사진이라고 불리는 걸 들었냐? 그 가사를 보면요 휘바람 할 때 그런 거야. 그 휘바람 노래가 여자를 꼬시는 거거든. 그렇죠. 그럴 때 딱 그럴 때 남자 얼굴을 탁 드는 거야. 아. 그걸 김일성이라고 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그거 한 다음에 바로 망명해야겠네 우리나라로. 아 그러면 근데 하태경이는 지가 실수했잖아. 네. 실수했으면 네. 사과를 해야지. 근데 끝까지 안 한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등신 소리 듣는 거야. 제가 종북 빨갱이 씨. 국민의당에서 북한 그- 전문가라는데. 아, 예. 국민의당에서 그 성명이 또 왔습니다, 저한테. 보니까, 그때는 그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김일성 가면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은 안 했어요. 초기였습니다만. 하지만, 국민이 김일성 가면이라고 하면 김일성 가면인 거다! 개소리기는 막 지랄하고 있네, 씨. 그러니까 하태경이도 마찬가지야. 곤조를 부를 때는 확실한 뭔가, 곤조를 부려야지. 나처럼. 아까 가짜뉴스 맞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왜 씨발 올인을 하고 지랄해? 아니, 병신처럼. 뭐가 맞다고요? 아니, 확실할 때 올인을 해야지. 쓸데없이 예. 곤조를 부려. 근데 그거를 철회를 못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얘기지. 탈북자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가 입장인지 그렇게 믿고 모르겠어요.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공무차장제 아니에요? 계속 그게 김일성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는, 아니, 또,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게 씨발 김일성이면 뭐, 어때? 그게 지금 올림픽을 다 덮고 이렇게 할 이슈야? 김일성이라고 쳐도, 뭐 어쩌냐고, 걔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그 경기장 내에서 또 정치인 가면 쓰면 또 IOC의 어떤 그 규정 아니, 위반이기 때문에 IOC가 위반해갖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 IOC랑 북한의 문제지.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지랄하냐?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뭐라도 트집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러더라고. 이 김일성 사진은 아니지만, 내 입장은 김일성이라 해도 그걸로 지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 그거는, 히틀러 사진을 같이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 아, 그런 히틀러하고 식으로 김일성이랑은 또 다르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것도, 이승만, 박정희 사진 다 내려야지, 그러면. 지금, 어디 군부대를 가든, 혹은, 정부청사를 가든, 역대 대통령 사진 이승만부터 걸잖아. 이승만이 양민학습 얼마나 되고, 이승만부터 내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현충원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북한 응원대로 와갖고 지들이 한다는데, 지금, 그럴 거면, 오지를 말라 그러든가. 난 그 자체, 뭐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김일성 사진이 아니지만, 나 혹시 맞더라도 그걸 갖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김일성 사진 논란 기사를 처음으로 딱 본 다음에 굉장히 좀 머리를 망치는데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몇 년 동안 물고 늘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김일성 가면을 쓸 리가 없잖아. 그렇지, 쓸 리가 없죠. 근데 지금도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계속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어떤 말을 해도 본인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닮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태경 얼굴에 합성해가지고 하태경이랑 더 닮았다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정청래 의원도 나 닮았다. 글도 올리기도 했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진 잘생겼던데? 사진. 그래서 본인 닮았다고 한 거 그 아니에요? 인물 좋더라고, 사진은. 미남 사진. 호남형이던데, 어떻게? 박누리 그 사진 보고 혹 안 했어? 괜찮던데? 키만 크면. 네, 키 크면 괜찮죠. 네. 팔등신이야, 그 사진에. 오, 괜찮다. 괜찮지, 네. 그래.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네. 그렇지, 그건 모르잖아. 팔등신이라고요? 아니, 그 사진은 팔등신이야. 뽀샵을 좀 했겠지. 그 사진 팔등신이면 괜찮죠. 괜찮지. 인물 좋더만, 뭐, 저는 그래. 얼굴은 많이 안 본다. 그러니까 그 사진에 창석이처럼 5등신이면 문제지만. 그러면은 저 그럼 얼굴이 7등신입니다. 강동원이어도 문제죠. 네. 진짜요? 네. 5등신이면? 네. 5등신이지 않아. 원빈이어도 안 됩니다. 진짜요? 네. 창석이처럼 158에 그 얼굴이야. 그러면은 그냥 뭐 언급하지 가치가 않을까. 없어. 네, 근데 그냥. 키가 190이어도 5등신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뭐 키가 165고 5등신인 것보다 낫죠. 그렇지. 일단 190이면 5등신도 괜찮다. 괜찮진 않아요. 인터넷에 195에 5등신 어떻게 되냐? 얼굴이. 아니, 무슨 가능하잖아요. 격투기 선수 중에 빅풋 실바라고 있어요. 쳐보면 빅풋 실바. 네, 한 5등신 될 겁니다. 190에. 진짜 그 그렇다. 얼굴이 얼마나 커요? 안토니오. 안토니오 씨 네. 아시죠? 네, 그분 약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외신에서는 일단 뭐 문 대통령과 김여정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역사적인 다행이네. 악수다라는 타이틀부터 뭐 사실 이 자리에서도 실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청와대에서 김정은의 친서가 전달이 되고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평양에 뭐 방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김여정이 오는 날 제가 낮에 수담에 녹음을 했거든요. 만나는 건 뒤에 있는 일이고. 근데 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오빠야가 만나삽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경상도예요? 어쨌든. 아니 이상한데 뭔가? 오빠 우리 깬다. 오빠야가 만나삽니다. 아니 경상도 깬다. 백두산이 경상도에 있었던 겁니까? 맞춤형인가요? 대통령이 경상도 출신이니까 지금? 근데 딱 그렇게 오빠야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지금 신서. 줬잖아.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걸 덥석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그 여건이라는 게 그 전부터 얘기했어.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아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 말했죠. 그게 이제 한미 문제도 있고 한미일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쪽이 요구한다 해서 바로 덥석할 수는 없고 그 여건을 근데 과연 그 여건이 어느 정도냐? 지금 뭐 보수 정편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핵포기?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그거 야 지랄하고 그거는 있네. 아니 결과를 가지고 조건으로 내거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딨어요. 그거는 북한이 60년 동안 하려고 지랄했는데 그걸 포기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간단히 포기할 거 있으면 안 만들었겠죠. 그럼. 일단은 동결로 가는 과정으로 가야죠. 일단 ICBM 뭐 실험이라도 일단 종결하는 정도면 되지 당분간. 않나요? 네. 좀 일단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결도 자 북한은 우리가 94년도에 그 북미 대화할 때 동결 조건이었거든. 네. 야 지금까지 만들었는 거 몰라. 아 오케이. 모른 척 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만들지 마. 이게 동결이야. 핵동결? 쉽게 말하면 그걸 어긴 게 미국이야. 미국이 깼어. 그 조항을 제네바 협의를. 그러니까 쟤들이 북한도 미국을 못 믿어하고 미국도 북한을 못 믿어해요. 그때 뭐 경수로 지원 그렇죠. 안 해서 그런 그것도 거죠. 안 그렇죠. 했죠. 중유 지원하고 근데 그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그렇죠. 다 만들었는데 좋아. 지금 얘기해 갖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제 조건을 동결 지금부터 만들지 마라.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랑 얘기하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일본은 빼고 일본은 아예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하니까 빼고 미국하고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려면 뭐냐면 북미 대화가 조금 돼야 된다는 얘기야.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조속한 북미 대화를 재개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자꾸 씨발 뭐 보수 언론들 지랄 뭐 핵포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그거는 앞으로도 쭉 그냥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돼서라도 본인들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 집단은 항상 남북이 대치가 돼야 자기한테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김여정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특사 자격으로 왔다는 거는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의 특사를 파견할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있죠. 건가요? 네, 그럼요. 평창 올림픽 이후에. 그럼요. 하겠죠? 네. 가능성 정도를 넘어서.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하냐 비공개로 하냐 그거는 정부가 아, 그래요? 정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나라가 특사를 보낼 때 그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남북은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틀었다는 것으로만. 그거는 나중에 네. 나중에 공개도 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구락처럼 이렇게 혼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 그럼요. 거예요. 그건 통칭이니까. 박철원 네. 박철도 마찬가지고 상관없는 거예요. 장세동도 안 간다. 아니, 친서를 전달했지. 전돈의 친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뭐 일본하고 미국 얘기도 잠깐 해봤었는데 이때 그 미국 대표단을 이제 데리고 온 펜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대북 압박 메시지만 강조를 하다가 귀국을 했고 개막 리셉션에도 지각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교 결례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김영남 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개막식장에서 실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미국이 일부러 좀 이렇게 속좁게 행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펜스가 오기 전부터 굉장히 센 발언을 계속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걸 금방 걷어들이기는 뭐 쉽지 않을 테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국도 확실한 적이 없어요. 또 미국 내에서도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싸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남북이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도 강경만 주장할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중재를 하냐. 결국 북한은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랑 만나자 하는 거는 미국 보고 들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쇼트트랙 같이 봤잖아요. 펜스 네. 부통령하고 문 대통령. 그때 뭔가 좀 북한하고의 그런 얘기를 좀 했으려나요? 문 대통령이랑 펜스 부통령이. 아니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것 결국은 같아요. 이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네. 문제니까. 심지어 이제 이종석 그 NSC 전 사무차장인가요? 네. 그분이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속 좁게 한 거는
대국으로서 큰 국가로서 강대국으로서 너무 쪼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우리는 불편하다. 또는 아직 우리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리 빼고 너무 속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외교지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남의 나라 잔치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잔치상에서 뭐 같이 노래를 부르지 못할 망정? 아니요. 그 지난주에 오창석 군이 얘기한 것처럼 네. 미국에서는 이번 올림픽에 그 원비어의 아버지도 부르고 인권 문제를 얘기하려고 반짝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면 타격 얘기도 막 하고 있었잖아. 네. 그런데 갑자기 남북이 좋아졌단 말이야. 네. 거기서 미국이 아이고 그래요?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꼭 대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 외교라는 게 쉽게 그렇게 딱딱 현상으로 바라바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펜스가 출발할 때랑 돌아갔을 때가 분위기가 다른 게 뉴욕타임스에서도 다르죠. 그럼. 네, 뉴욕타임스에서도 이 평화 모드가 오니까 펜스가 뉴욕타임스랑 인터뷰를 했었나 그 기사를 냈어요. 이제 북미 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거기 댓글에 북한의 옆에 있을 때 하고 오지 왜 그랬냐라고 미국 내 여론도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으면은 미국도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올 때와 갈 때가 느낌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뭐 백악관에서도 펜스가 의도적으로 북한을 회피한 게 아니다라고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외교행위겠죠. 그런 말도.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해야죠. 뭐 의도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하기는 조금 더. 근데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그것도 뭐라고 합니다. 외교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영남 또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4대5로 만났지. 네. 4대5로 만났는데 분위기 좋았잖아. 괜찮습니다. 그럼 됐지 네. 뭐.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여정이 또 이제 남한에 있던 경제 상황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또 오빠한테 얘기했겠지. 오빠 장난 아니야. 경상도 사투리로. 오빠야. 우리도 좀 하자. 장난 새끼. 미제물 많이 먹고 왔네. 이렇게 해서 바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새끼가 뭡니까 여자한테. 아니 고모부는 죽여도 여동생은 안 된다. 그리고 백두혈통인데. 백두혈통인데 얘네 엄마가 아니야 고영희야. 고영희라고도 하고 고용희. 요즘엔 고용이라고 요즘 나오더라고요. 많이 쓰지. 옛날에 네. 고영희라고 그랬는데 제일 고포 째포 전문용어로 째포 출신인데 째포는 백두혈통이 될 수가 없어. 이등호금이에요. 제일 고포는 못 박히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김정은이 올라와서 백두혈통을 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엄마 출시성부 때문에 이 애들이 그동안 핍박받은 게 많아. 김정은이랑 김여정이가. 그래서 야, 그래도 왕이 됐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둘이 고모부는 죽여도 둘 관계는 아주 아무 말 할 수 있는 이렇게 끈적끈적하는 관계거든. 그래서 오빠야 할 수 있다 이거지. 저 고모부는 피가 안 섞였어요. 그럼. 네. 고모부 씨발 못 쩌라고.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하라라는 발언을 했다가 또 문 대통령한테 반박을 당했다고 얘기를 아니 그건 저는 있는데. 아베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말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박근혜였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심은 들지. 위안부 그 얘기를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박근혜였으면은 아베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내정 간섭 아니 이런 식으로 말 못했을 거예요. 그런 단어를 모를 거예요 아마. 아니면 이미 평창전에 훈련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기 수첩에 때문에 적으면서. 이미 훈련 대규모로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가 그 탄핵을 통해서 파면되지 않았으면 개회식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폐막식 때는 다음 대통령이 취임을 한 상태거든요. 네. 이미 뭐 당선은 돼 있는 그 네, 상태였지만 네, 네. 그랬으면 정말 최순실 사태가 안 나타났으면 발생 안 했으면 박근혜 반기문 서로 바통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화봉송 주자로 정유라가 말 타고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최종 점화, 최종 점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정유라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면서. 나중에. 네. 근데 이게 지금 아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왜 아베가 충분히 이런 말 지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거기는 이제 극우 정부고 그렇죠. 거기로만 눈길을 돌리는데 혈안을 했었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나오냐면 북한의 핵으로 가장 위협받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아니야.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북한이 뭐 핵 준비한다, 뭐 핵을 뭐 발사했다 그러면은 사색이 없잖아. 일본은 난립니다.
사이렌 울리고 사재기하고 저 나라가 워낙 거기에 대해 두려워해. 그래서 실제로요? 그냥 쇼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계철선 남한이 북한의 어떤 공격 도발 그 공사나 하는 걸 우리가 막아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인의 돈 내놔. 그래갖고 박정희가 돈 많이 받은 거거든. 그럼 우리가 그 돈으로 경제 발전했고 예전부터 그게 누구 때냐면 그게 아베 할아버지 기시가 수상할 때야. 그게 뭐 한일 청구권 협약 그때예요? 그게? 그렇죠. 그 전부터 아니 그 전에도 연도를 남북 전쟁 이 원조?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랬다고. 그러니까 쟤들은 굉장히 그걸 두려워해요. 일본이 특히. 그러니까 이거는 아베 개새끼 할 필요도 있지만은 네. 그냥 그러니 하세요. 그러면은 전화를 올라 좋아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뭐 원조라든지 이런 걸 받는데 그러면 그 뭐 수교 관련해서 협약하기 전부터 그렇죠. 받았다. 그럼요. 계속 쭉 받아왔어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뭐 핵을 동결하든 뭐라든 정말 중국처럼 혹은 러시아처럼 우리도 개방해서 좀 인민들 배 안 굶주리고 뭘 하겠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일본하고 수교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수교하면 상상도 못하는 배상금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뭐 30억 달러 해서 80억 달러 받았지만 네. 그리고 순수 돈 30억 달러고 유상무상해서 80억 달러 네. 받았지만 지금 북한이 만약에 수교해서 받으면 정말 우리는 감히 생각지 못한 엄청난 배상금을 받을 거예요. 그 배상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북이 통일한다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제일 반대한 이유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통일 비용이 드니까. 근데 그 돈을 일본이 대주는 거지.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일본 돈 가지고 뭐 공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다음 2차적으로 통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북일 수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이즈미 때 한번 할라 그러다가 그렇죠. 거의 김정일하고 하다가 네. 엉망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어마어마한 배상금이에요. 배상금을 줘서 과거 얘기 안 한다. 이러고 나서 수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그걸 했고 필리핀도 그거 다 했는데 북한하고 일본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도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북미 관계에다가 또 북일 관계까지 좀 풀어가야 되는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 분위기대로만 쭉 흘러간다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인 형이 트럼프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되지 뭐. 분위기 좋아졌어. 그래. 경상도 사투리로. 가만 트럼프 씨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나 지금 진짜 풀 잡았다. 이런 식으로. 풀 잡았다고 뭐예요? 풀하우스. 풀? 좋은 태를 발음을 좀 잘해주세요. 영어 발음을. 풀집 잡았다. F 발음과 P를 좀 잘해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 때 그런 거야. 그 휘바람 노래가 여자를 꼬시는 거거든. 그렇죠. 그럴 때 그럴 때 남자 얼굴을 탁 드는 거야. 그걸 김일성이라고, 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그거 한 다음에 바로 망명해야겠네, 우리나라로. 그러면, 근데 하태경이는 지가 실수했잖아. 네. 실수했으면, 네. 사과를 해야지. 근데 끝까지 안 하는 끝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등신 소리 듣는 거야. 종북 빨갱이 씨. 국민의당에서. 북한 전문가라는데. 예. 국민의당에서 그 성명이 또 왔습니다, 저한테. 보니까, 그때는 그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김일성 가면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은 안 했어요. 초기였습니다만. 하지만, 국민이 김일성 가면이라고 하면 김일성 가면인 거다. 개소리기는 막 지랄하고 있네, 씨. 그러니까 하태경이도 마찬가지야. 곤조를 부를 때는 확실한 뭔가, 곤조를 부려야지. 나처럼. 아까 가짜뉴스 맞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왜 씨발 올인을 하고 지랄해? 뭐가 맞다고요? 확실할 때 올인을 해야지. 쓸데없이 곤조를 부려. 근데 그거를 철회를 못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짓이지. 탈북자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고무차장제 아니에요? 계속 그게 김일성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는, 아니, 또,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게 씨발 김일성이면 뭐, 어때? 그게 지금 올림픽을 다 덮고 이렇게 할 이슈야? 김일성이라고 쳐도, 뭐 어쩌냐고, 걔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그 경기장 내에서 또 정치인 가면 쓰면 또 IOC의 어떤 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IOC가 위반해갖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 IOC랑 북한의 문제지. 네.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지랄하냐?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뭐라도 트집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러더라고. 이 김일성 사진은 아니지만 내 입장은 김일성이라 해도 그걸로 지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 그거는 히틀러 사진을 같이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
그런 히틀러하고 식으로 김일성이랑은 또 다르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것도, 이승만, 박정희 사진 다 내려야지, 그러면. 지금, 어디 군부대를 가든, 혹은, 정부 청사를 가든, 역대 대통령 사진 이승만부터 걸잖아. 이승만이 양민학습 얼마나 되고, 이승만부터 내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현충원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북한 응원단에 와갖고 지들이 한다는데, 지금, 그럴 거면, 오지를 말라 그러든가. 난 그 자체, 뭐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김일성 사진이 아니지만, 나 혹시 맞더라도 그걸 갖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김일성 사진 논란 기사를 처음으로 딱 본 다음에 굉장히 좀 머리를 망치는데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몇 년 동안 물고 늘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김일성 가면을 쓸 리가 없잖아. 그렇지, 쓸 리가 없죠. 근데 지금도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계속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을 해도 본인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닮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태경 얼굴에 합성해가지고 하태경이랑 더 닮았다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정청래 의원도 나 닮았다. 네, 글도 올리기도 했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사진 잘생겼던데? 사진. 그래서 본인 닮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인물 좋더라고, 사진은. 미남 사진. 호남형이던데, 어떻게? 박누리 그 사진 보고 혹 안 했어? 괜찮던데? 키만 크면. 네, 키 크면 괜찮죠. 네. 팔등신이야, 그 사진에. 괜찮다. 괜찮지, 네. 그래.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네. 그렇지, 그건 모르겠네. 팔등신이라고요? 아니, 그 사진은 팔등신이야. 뽀샵을 좀 했겠지. 그 사진 팔등신이면 괜찮죠. 괜찮지. 인물 좋더만, 뭐, 그래. 또, 이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조중동, 종편이, 보수 종편이 참전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아는 거죠. 이건 아니다. 네, 심지어 탈북자들이 다수 출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물어보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최고 존엄의 문제인데, 최고 존엄에 목만 딱 떼어서 한다는 게 말이 돼? 그 말도 하더라고, 탈북자들이. 그럼. 말이 안 된다. 목만 자른다는 걸조차 생각할 수가 없다. 단체로 아우지를 원하지 않는 이상. 예전에 그 당시 그 대구 유니버시아드네요. 아시안게임이 아니고. 하여튼 유니버시아 대회 때인데, 이게 누가 봐도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노컷뉴스에서 기사를 썼잖아요. 네. 그것도 웃긴 게 기사를 쓰면 지 내피셜에서 기사 쓰면 안 되지. 북한 응원단한테 사실은 거쳐야지. 그거를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도국 소속의 보도국 소속의 기자는 아니고 사진 찍어서 이제 송고를 하는데 보통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목 따라서 보냄에 있어서 그렇게 뭐 논란이 되거나 위험한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또 주말이기도 해서 사진을 찍고 제목을 스스로 달아서 어떤 데스킹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 문제가 터진 거를 이제 회사도 알게 됐고 이제 삭제를 한 건데 CBS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 있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뭐 한번 엎질러진 물이 어떻게 수습될지 이거는 제작 이제 그 경영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역시 CBS 출연진이니까 조금 더 서측의 입장을 준비해 오셨네요. 아니 준비가 아니라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제 일도 잘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 노래 거기서 왜 그러면 그 김일성 사진이라고 불리는 걸 들었냐? 그 가사를 보면요 휘바람. 오늘 1부에서는 할 얘기가 많죠. 평창 올림픽 이야기로 한번 가득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평창 올림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창 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일단 뭐 평창 올림픽 초반 이슈는 김여정이 올킬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좋은 일이지 뭐.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랄하는 새끼는 미친 새끼들이야. 이번에 TV조선에서는 뭐 김여정이 배가 볼록하네 뭐 이따오 얘기까지 뭐 임신일이 이 개새끼들 정말 진짜 쓰레기들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TV조선은 이번에 북한 응원단이었나요? 네. 예술단이었나? 그 숙소 밖에서 TV 온다고. 한국 TV 본다고. 그걸 또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좀 땡기고. 어떤 또 언론에서는 임종석이 김여정이가 그 방명록 썼잖아요. 그 방명록이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게 글씨를 이렇게 썼어. 그 중앙일보입니다. 그렇죠. 중앙일보야? 필적 감정? 성격을 뭐 필적으로 하고. 남보다 위에 서서 우월한 느낌.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야 대단하다 니들. 아니 방명록 쓰는데 글자가 조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 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준 필체라고. 이게 뭐야? 기사거리가 진짜 없는 걸까? 그 검사 출신의 그 필적학 전문가 변호사님이 뭐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보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 그냥 잘 되라고 좀 축하해주지.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별지랄을 다. 지금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막식도 굉장히 잘 됐고. 그럼요. 또 지금 분위기 좋고 또 개막식 재밌고 경기도 재밌고 진행이 굉장히 깔끔해요. 생각보다 우려와 달리. 그래서
야, 이거 망해야 되는데. 이거 망해야 지금 뭐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는데 그걸 못할까봐 지금 굉장히 좀, 배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하나라도 흠집 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도 올림픽만 제대로 잘 치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걸 배 아파하고 두 번째로 성적이 좋으면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것도 배 아파하고 세 번째로 지금 북한이 왔잖아요. 네. 북한이 왔는데 김여정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돼. 그 배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요. 북한에서 파격적인 인사들이 안 오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 홀대하고 막 이런 걸 그러니까 바랬었는데. 뭐든 깎아내리려고 지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씨발 뭐 김일성 마스크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별 지랄을 다 하고 있다 진짜. 아니 상식적으로 전 딱 그때 아시안 게임인가요? 딱 그때 우리 동네야. 그 현수막 그 예천내에서 있었던 일이야. 비 맞는다고? DJ 형이랑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아시안 게임인가 뭘 확실히 말하는데 그랬어. 2010년 아시안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DJ랑 그 김정일이랑 악수하는데 비 맞고 있었거든. 그거 내려가서 철철 울던 애 아니야. 그런 애들이 씨발 김일성 마스크를 써? 목 잘린 마스크를? 거기다 눈에 빵꾸 뚫어가지고 기상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거를 제가 마스크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뒤집어 놓고. 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제 종편 프로그램 원래 출연하는 날이어가지고 두 군데를 이제 들렀다 왔는데, 네. 이제 또 이슈이니만큼 탈북자들이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같이 들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거는 김일성 가면일 수가 없다. 그럼. 말도 안 되고, 말이 안 되지. 김일성 가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북한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다라고 하면서 안찬일 소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하태경하고 엄청 싸웠다. 그런 거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더라라고 하면서 나는 모르면서 얘기한다. 뭐 이런 그 hin란을 했는데 그뿐 아니라 다른 그런 탈북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